안녕하세요. 맛있는 동물병원 산책 맛동산의 김수희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찾아와 봤습니다. 아이들의 안락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는 이야기는 최근 발생한 한 동물보호단체 대표의 안락사 문제와는 관련이 없고 제가 임상을 하면서 느꼈던 생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ICAM과 같은 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생각과 경험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첫 안락사의 기억은 대동물 수의사를 시작하고 3개월이 지난 쯤으로 기억합니다. 기립불능의 젖소였습니다. 잔인한 이야기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산업동물은 생산성이 없고 경제적인 가치가 없다면 도태되게 됩니다. 당시 젖소는 기립불능으로 도축 또한 불가능한 상태여서 농장 밖 공터에 쓰러진 채로 방치되던 개체였습니다. 황량한 공터에 누워있는 젖소의 경정맥으로 한 앰플만큼의 약을 주입했을 뿐인데 그렇게 큰 생명의 눈에서 빛이 꺼지더군요. 겨우 들고 있던 고개가 점점 내려가고 호흡이 느려지고 심장이 멈춰갑니다. 한두 단어로 설명하기 힘든 좋지 않은 감정이 들었습니다. 무기력함, 안타까움, 슬픔, 허무함,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조합된 감정에 입이 쓰고 눈이 시큰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산업동물의 안락사에는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가장 큰 결정권을 주인이 가지게 됩니다. 수의사나 동물이 그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반려동물을 다루는 동물병원에서 안락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명의 사람과 한 동물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는 동물과 그 보호자, 그리고 안락사를 시행할 수의사입니다. 그 셋에게 최선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최선? 그게 정말 최선인가? 이것이 제가 안락사를 할지 다른 것을 선택할지 결정하게 하는 가장 큰 고민입니다.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이게 정말 최선인지에 대한 질문을 끝없이 던지게 되고 끝없는 질문과 연관된 새 생명의 최선이 답이 안락사라면 결과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 최선을 선택하는데 가장 어려운 결정이 바로 동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람이라면 본인의 의사를 이야기해 줄 텐데 동물은 의사를 전달해 주지 않으니까요. 사람과 비교하기에는 다소 좀 차이가 있겠지만 본인의 의견이 들어가는 존엄사와 안락사가 다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수의사로서 판단하기에 이 동물이 현재 감당하는 고통이 너무 크고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치료 효과가 없다고 해도 보호자가 더 이상의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동물이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동물을 제일 잘 알고 책임을 져야 하는 보호자와 아이의 현재와 미래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수의사가 함께 판단해서 어느 것이 대상이 되는 동물을 포함한 우리에게 더 최선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락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된 현실적인 문제죠. 이상적으로 윤리만을 바라볼 수도 없고 현실만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 모두가 그 아이는 안락사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100% 동의를 해줄 안락사는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상을 보고 누군가는 현실을 볼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에게 최선이 될 수 있도록 제일 후회가 남지 않은 선택을 할 수 있게 조언을 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 됩니다. 아이의 현재 건강 상태와 예측되는 미래의 상태에 대해 충분히 수의학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보호자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윤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말로만 설명해도 정말 어려운 일이네요. 모든 설명과 선택이 끝나고 나면 저는 보호자분께 묻습니다. 가장 후회가 남지 않은 선택을 하신 것이 맞는지 말이죠. 보호자분께 가장 후회가 남지 않은 선택이 안락사가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수의사인 제 역할이 시작됩니다. 동물병원을 하면서 가장 하기 싫은 처치가 있다면 저는 단연 안락사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해도 심리적으로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이를 보낸 보호자분만큼의 슬픔을 느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로 힘든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어느 수의사들도 안락사를 쉽게 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작은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저의 능력 밖의 케어가 필요한 아이가 온다면 바로 전환을 결정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 2년에 한 번 정도 실시할 정도로 안락사할 케이스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제 병원만 다녔던 아이들이라든가 최근까지 제가 치료했던 아이들에게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저 역시도 안락사를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아이를 제가 거부해버리면 다른 수의사 선생님께서 그 아이를 모르는 채로 더 어려운 결정을 하시게 될 것이고 그 사이에 보호자분과 그 동물이 고통받게 되기 때문이죠. 제가 싫어서 안 하는 것은 저에게는 최선이지만 모두에게 최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최선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네요. 안락사가 최선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택지 중에 최선의 선택이 안락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수의사들도 힘들게 결정하는 것이 안락사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최근 이슈였던 한 보호단체 대표의 안락사 문제도 같은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선이었는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절대 최선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여담으로 간혹 전화로도 안락사 문의가 들어옵니다. 전화로 이런 문의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거의 90에서 100%의 확률로 저희 병원을 다니던 손님은 아닙니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전화로 어떠한 대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아이를 모르고 보호자분을 모르고 심지어 그 아이를 본 적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유선상으로 제가 어떠한 대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다니시던 병원이 있다면 그 병원에서 상담하시는 것이 맞고, 다니시던 병원에서 거부하는 건강하거나 문제가 없는 아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정말 최선인지 말이죠. 저는 사후를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작가 스노우캣님의 웹툰에 마음을 울리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당신의 아이가 나중에 마중을 나와서 당신에게 뭐라고 할 것 같으십니까?